코칭 프로세스 5단계에서 좀 안내 드릴게요. 저도 사람들을 예전에 만났었을 때 되게 부담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직접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코칭을 배우면서 저는 2012년도에 이제 CCS라는 코칭 교육을 들으면서 좀 사람들 만나는 좀 부담감이 덜했어요. 예전엔 사실 사람들 만날 때 되게 내가 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칭 교육을 듣고 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답을 얘기를 하고 실행력도 훨씬 높아져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행을 안 하거든요. 네. 이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스타 모델로 해가지고 첫 번째 처음에는요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해서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 가장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채팅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부 분들도 초대를 드렸는데 주제를 처음부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딱 왔었을 때 코칭 퀘스천, 네, 코칭 퀘스천 책도 좋아요. 코칭에 대한 책을 한 10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셀프 코칭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와 현재 그리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사실 내 안에 답이 다 있다. 코칭의 철학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무엇에 대해 가장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처음엔 라포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할 때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떤 문의가 왔었을 때 먼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저는 질문. 가장 쉬운 질문. 어디 살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쉬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라포 형성, 마음을 열 수 있게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컨설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를 잡고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질문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미.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열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열정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에게 열정이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의미를 물어봐요. 그 단어의 정의를 계속 물어봐요. 그 주제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거 목표. 오늘 코칭 목표. 오늘 저희가 코칭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코칭에 대한 결과. 이 코칭을 통해서 선생님이 얻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선생님이 얻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칭이라면 지난 만남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배움이 있으셨나요?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지난 만남 이후에 오늘은 어떤 걸 나눠보고 싶으세요? 타겟 1. 목표를 구체화시켜라.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5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3개월 후에는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90일 프로젝트 같은 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100일 프로젝트. 네, 사실 1년도 길어. 그래서 90일 동안에 어떤 습관을 챌린지하고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나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향후 3개월, 4개월 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3개월씩 하면 4번 할 수 있고요. 4개월씩 하면 3번 할 수가 있죠. 지금 11월이에요. 그럼 3개월 후에 무엇을 이루고 원하세요? 우경아 대표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지 선생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 목표 다이어트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책 쓰기라고 해볼게요. 선생님한테 책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 책 쓰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많으시니까 책 쓰기로 한번 해볼게요. 책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게 1년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해드리지는 않는데 각자 다 다른데 그냥 책 쓰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을 쓴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예요? 채팅방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최현희 선생님 책 쓰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엄마 공저도 하시고. 예. 최현희 원장님한테 책을 쓰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나 자신의 무한 성장과 발전. 아픈 사람을 살리는 거. 너무 좋아요. 영원히 남을 업적이 되는 거. 와, 되게 멋있다. 이게 분명할수록 책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책 쓰기가 힘든 거. 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거. 너무 멋있다. 윤나영 선생님. 예. 그럼 내가 아픈 이야기,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진짜 위로함을 얻거든요. 그리고 찾아와요. 뭘 들고 찾아온다? 카드를 들고 찾아온다. 이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실 때, 이거 보통 대화에서는, 야, 그게 어떤 의미야? 이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 잘 묻지 않거든요. 책 쓰기는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라는 단어를 그 질문할 때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책 쓰기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책을 한 권, 베스트셀러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걸 목표로 정한 거예요. 저희가 전체 꼴로 정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책 많이 써보셨죠? 3개월, 6개월, 3개월, 4개월, 한 달.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책을 쓴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은 나만의 책을 한 권 출간할 수 있을까요? 3개월. 3개월을 설정하신 분들은 3개월 만에 책을 쓰는 거고요. 6개월을 설정하시면 6개월 만에 책을 쓰는 거고요. 10년을 설정하시면 10년 안에 책을 쓰는 거예요. 저도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진짜 한 달 안에 책이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때까지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당신의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짧은 단어, 문장으로 그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명확히 시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현실 점검. 그럼 책 쓰기 위해서 이번 주에 글을 몇 번이나 쓰셨어요? 이러면 막 찔리는 거지. 아, 책은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글을 안 썼어.
현재 나는 그 책 쓰기를 점수로 따졌을 때 책 쓰기 출간을 100점을 했었을 때 현재 나는 몇 점 정도일까요? 책 쓰기를 10점으로 했었을 때 10점으로 하시면 좋아요. 100점 하면 좀 헷갈리고 10점. 내가 그 점수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내가 원하는 상태가 10점이었을 때 책 쓰기로 같이 공통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책 쓰기 점수를 10점을 했었을 때 완성된 책이 10점이에요. 그럼 나는 현재 몇 점일까요?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6점. 10점 만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2점. 10점 만점에 2점. 네. 2점. 이거 점수는 1점. 나 스스로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시도해본 것은 무엇인가요?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시도해봤던 거 있나요? 1점. 괜찮아요. 예. 4년째 2점. 괜찮아요. 예. 먼저 지각하는 거, 인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내가 몇 점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번 달에는 몇 점까지 올려갈 것인가? 코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마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거든요. 코치의 원래 의미가 어원이 마차래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시도해봤던 거 있나요? 그쵸? 오, 좋아요, 좋아요. 일기, 블로그, 서평 쓰기, 필사하기, 제목 정하기, 목차 구성하기, 목차 수정하기까지 하셨어요. 네, 좋아요. 유지영 선생님 전체 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전체 방 찍고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여기 있으신 분들 다 책 쓰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다 마음은 있어. 아, 책 써야지, 책 써야지. 다 마음은 있어. 근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룹 코칭 형식으로 해서 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파악하고 목표 지점을 정하고 현재를 파악하고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블로그 시작했다, 접었다. 좋아요. 예.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예, 다이어트를 위해 오늘 1시간을 걸었다. 예. 예, 다이어트. 이거 이것저것 하면 헷갈리니까 책 쓰기로 우선 공통된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개인적인 거는 개인 노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작게 시작.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목표가 좋은 목표거든요. 다 수치화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까지는 몇 점까지 올려볼까요? 네, 블로그 포스팅 4, 5개씩. 아, 매일, 와. 4년 6개월 동안 매일 블로그 포스팅 4개, 5개씩. 글감을 계속 모은 거죠. 그쵸? 작게 계속 글감을 모으는 습관. 너무 좋아요. 와, 7,100개를 모으셨대. 와, 대박.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 강의도 하시고, 공적 프로젝트도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시도해 봤던 건 무엇이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책 쓰기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일까요?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왜 책을 쓰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매일 꾸준하게 쓰는 거, 그쵸?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한 줄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한 권을 통해서 한 줄 메시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줄 메시지는 뭔가? 아, 12월에는 10점. 네. 그럼 그 10점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원장님.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현재는 어떠세요? 현재는 책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목표 대비 현재 수준은 몇 점 정도이신가요? 4번. 실행 계획.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해결책, 해결 방안.
그러니까 코치가 답을 정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컨설팅이에요. 그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강제로 책 쓰기 모임 가입해서 시작. 와, 대박.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책 쓰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메신저 유치원 숙제 매일 하는 거. 정답, 네. 네, 안 하면 쫓겨나니까. 네, 공저하는 거. 매일 10분 책 보는 거. 매일 1 블로그 하는 거. 블로그를 매일 쓰는 거. 그리고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럼 매일 하면 되는 걸 알아.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매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또 뭘까요?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걸 알아. 매일 하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매일 하지 못하게끔 막는 장애물은 뭐예요? 장애 요소는 어떤 거예요? 예, 오늘 하루만 지나고 내일부터. 전 싫으면 안 써도 그만이에요. 미루는 거. 내일부터 피곤한 거. 그러니까 계속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피곤해요. 미루게 돼요. 의지가 약해요. 그럼 그 장애물을 내가 인지했잖아요. 그럼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하는 사람을 만든다.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밀어넣는다. 함께한다. 함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나는 혼자서 안 되네? 그럼 함께. 그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책 쓰고 싶은 사람들 모임을 만든다. 모임을 만든다. 아니, 함께 하면 되는 줄 알고 모임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모임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또? 모임을 안 만들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톡방을 모집하고 돈 내고 상금 주고 벌금 내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임을 만들어요? 모임을 안 만드는 장애물은 뭐예요? 모임을 만들면 되겠네? 근데 내가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네? 벌금도 내고 상금도 주고 하면 되겠네? 알아요. 내가 만들면 누가 와줄까? 하는 생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면 되겠네? 근데 참여도 해요, 안 해요? 그럼 모임이 이미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예, 참여도 안 하고 모임을 만들지도 않아요. 제가 느낄 때, 코치가 느낄 때, 코치로서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보경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지만 마시고. 아, 웃으면 뭐 답이 나오나?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을게요. 우경학 선생님, 우경학 대표님, 네. 전문가로서 여기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는데, 모임을 만들어도 참여도 안 하고, 모임 만들지도 않고,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치가 얘기를 할 때, 그니까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의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전문 코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제공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저는 그냥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한 거는요,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들 듣고 싶으세요?
전문 코치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세요? 5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보다 책을 많이 쓰시고요. 지금 소책자 그런 전자책도 많이 발간하시고 공조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KAC 인증 코치를 받아서 아, 네네. 코칭 관련 플러스에 들어와 봤고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책 공적함 76번째 지금 쓰고 있고요. 질문이 아까 모임을 안 만드는 거에 대한 말씀이셨잖아요. 네네. 뭐 어차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해도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고, 일단은 뭐 책이든 뭐든 좀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면은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개의치 않을 용기, 자신감 그런 게 좀 있으면 저 같은 경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음. 네. 책 쓰기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다 나왔던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목적이죠. 내가 왜 책을 내려고 하는가? 나는 뭐 책에서 더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내는 게 만족해. 나의 정화와 치유야. 목적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중요한 건 왜 쓰고 싶은지 뭐 명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뭐 전자책이든 개인저서든 공저든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KAC 인증 코치이시고 저는 야매 코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여쭤봐야지. 네. 근데 그 아까 블로그 포스팅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계속 글감을 모으신 거예요. 사실 블로그에 쓴 게 모든 게 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서, 메모, 글쓰기.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으면 글감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블로그에다 글감이 엄청, 글감 창고인 거예요. 보물 창고. 내가 글 쓰고 싶다 그럼 그거 관련한 거를 검색해서 글을 또 쓰시는 거예요. 좋아요. 음. 그러면 택시를 하기 위해서 구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임을 만드는 거, 모임에 참여하는 거, 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거, 독서하는 거, 글 쓰는 거, 아니면 내가 모임을 직접 만드는 거. 이런 좋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고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스스로 찾는 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소한 5가지 해결책을 만들어 봅시다. 5가지 방법을 만들어. 책 쓰기에 대한 5가지 방법. 아까 뭐 전자책을 쓰는 것도 있고 또 블로그를 쓰는 것도 있고 공저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모임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 질문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거 외에 책 쓰기 위해서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만 채팅방에 남겨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외에 하나만 더.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딱 질문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쭉 적어요. 사실 코칭할 때는 적기보다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다 나왔나요? 나 현재 비즈니스 엑셀레이터 역할. 그러니까 책 쓰기 방법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책을 쓰기 위한 방법들, 해결책들.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왔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 너무 좋아요. 뉴스레터, 월간 이스라 같은 거 저도 구독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비용을 받고 그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쵸.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본다. 너무 좋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비슷한 주제의 책을 많이 읽어본다. 마감이 있는 칼럼을 쓴다. 너무 좋아요. 사내 방송 시나리오 작가하기, 소식지 투고해보기. 너무 좋아요. 칼럼 쓰는 거. 네. 그쵸. 책을 많이 쓴 사람, 우리 76권 네, 쓰신 우리 운경아 대표님 찾아가기. 좋은 기운 받기. 그쵸. 사진 찍기 등 글감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기. 네, 윤나영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그쵸. 고객들이 정기 매거진 발행하기. 이거 매거진 발행하면요. 이거 모아지면 책 될 것 같아요, 진짜. 칼럼 형식으로. 3일에 한 번씩 칼럼,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 목요일 칼럼 보내드립니다. 그럼 칼럼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환경이거든요. 단톡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네, 좋아요. 좋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게 자주 쓰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달에 그걸 했었거든요. 매일 아침 5시에 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해서 같이 글 써요. 처음에 30명이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25명, 20명, 15명 계속 줄더라고요. 근데 제일 글을 많이 썼던 사람, 그 기간 동안 제일 글을 많이 썼던 사람 저 자신이었어요. 네. 진짜 책을 쓰려고 하면요. 딱 한 달 안에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게 하면요. 지치고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30개의 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메신저가 온다 뒤에 보면은 그 지식창업 5단계 프로세스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침에 공지를 올렸어요. 오늘 밤 10시까지 무료 소책자 지식창업 5단계 프로세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쓴 거예요. 10시간 동안. 또 한 가지 저의 방법은 대화할 때 질문 받은 거를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 지금도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들으면서 글을 쓴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우리 원장님들, 강사님들 말로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글로 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상담했던 내용들, 강의했던 내용들을 녹음해놓고 그걸 듣고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 1년 안에 책을 쓰면은 1억을 받는 거야, 우리가. 1억. 1억 너무 적다. 10억. 만약 책을 쓰면은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아파트. 아파트를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무엇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만에 쓸 수 있대요. 하루 만에. 당장 쓴다. 네. 이거 10억 챌린지 한번 해야겠는데? 네. 아, 쓰죠. 당연히 쓰죠. 아니면 총을 갖다 놓고, 네?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세요. 그 법륜 스님 보니까 사람이 변화하려면 죽었다 놔야 된대. 전기 충격기를 하나씩 사래. 내가 글을 안 쓰면 지져. 당장 쓴대. 아, 미친 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쓴다. 좋네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실행물 맞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장애물들 한번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까요? 장애물들. 여기 다 책 쓰시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책들을 쓸 수 있는 분들인데, 장애물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철장에 나를 가다 놓은 거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거든요. 장애물. 속의 이야기를 내보이는 게 부끄러워. 내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러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가 부끄러워. 맞아요. 부끄러울 수 있죠. 어떤 장애물이 또 있을까요? 그쵸.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거 당장 급한 거예요. 책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책 쓰면 10억을 준다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하면은 상처를 받지만 10억을 준다네? 전기 충격기를 공부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게 어? 그 오징어 게임 봐봐. 오징어 게임 그냥 총으로 바로 쏴버리잖아. 456억. 아, 10억 받고 이민 가면 될 듯? 실행을 막는 장애물. 아까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의도 했었는데 거기서 진지하게 생각하거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이걸 꼭 써야 되나? 아예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말아버리고. 항상 마음의 짐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계신 방에 계신 분 중에 책 안 쓰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아, 인풋이 적어서? 책 쓰고, 좋은 의미네. 부끄러우니까 책을 쓰고 10억을 받고 아무도 모르는 곳 간다. 아니면은 가명으로 쓴다. 필명으로 쓴다. 장애물을 계속 생각해보죠. 내가 왜 근본 원인을 계속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뭐지? 나를 책 쓰기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뭐지?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책을 못 쓰는 건가?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쓰는 건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간을 못 쓰는 건가?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진짜 부끄러워서 못하는 걸까요? 진짜 귀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절실하지 않아. 절실하지 않아. 절실하지 않아. 다 절실하지 않아. 안 써도 그만. 그럼 쓰지 말자니까요, 그냥. 아, 절실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걸 쓰려고 귀찮게, 이거 힘들게, 부끄럽게. 근데 또 쓰고는 싶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있을 때는 좀 부르고 조금 하다가, 마음이 없으면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끄적끄적만 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해야 할 성과가 나는데, 맨날 끄적끄적만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또 미뤄져 버리고. 장애물을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모임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모임 만들기도 싫어.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모임 만들어도 참여도 안 해. 그러니까 박코치가 화병이 날까 안 날까요? 전기 충격기. 예, 전기 충격기. 예.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 얼마인지 알아봐야겠네. 예, 새벽 시간 활용하는 거. 그쵸? 맞아요. 새벽 시간이 아니면요. 글쓰기가 진짜 힘듭니다. 제가 올해 책을 4권을 출간했는데 다 새벽에 썼어요. 5시서 8시 사이.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새벽 시간에 많이 쓰시죠, 대표님? 예. 아니에요? 예. 우경아 대표님은 지금 1인 기업이셔서 좀 시간이 그래도 좀 프리 하셔가지고 그런데 예. 대부분의 많은 분들 제가 작가님 다 물으면 다 새벽 시간에 쓰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겠어요?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동으로 어떤 걸 옮겨보시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걸 내가 약속하는 거야. 내가 이걸 행동을 하겠다 하고 여기에 매일 시도해보는 거. 1일 1 블로그. 작업한 거 한글로 옮기기. 저희 메신저 유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메신저 유치원에만 뽑아주신다면 제가 태생이라도 옮기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냥 미뤄지는 거예요. 일찍 자고 4시에 일어나면 좋을 텐데 10시에 자는 게 어려워요. 예. 제목 주제 잡는 거. 예. 노트북 켜놓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노트북 앞에 앉는다. 예. 노트북 켜놓고 자는 거. 컴퓨터를 항상 켜놓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맞아요. 아직 본업이 있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벽에 최소 30분, 주말 1시간씩 시작해서 늘려가기. 좋아요. 윤나영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무엇부터 행동 옮기실까요? 자신이 글 쓰는 새벽 시간 정해놓고 습관 만들기. 새벽 시간을 정해놔. 새벽에 글 쓴다고 해. 근데 새벽에 글 써요, 안 써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다 알아. 다 새벽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새벽 시간에 일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또 늦게 일어나고 밤에 써야지. 그럼 밤에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엔 진짜 해야지. 그럼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늦잠 자고 또 오늘 밤엔 진짜 해야지. 또 내일 아침엔 진짜 해야지. 저도 이렇게 해서 3년이 간 거였거든요. 3년. 고교 중대 배달부 억대 연봉 이런 메신저 대다가 쓰는데 3년 걸렸어. 3년. 5시 글쓰기 줌 이제 안 하세요? 네, 안 해요. 안 해. 내가 죽겠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제가 직접 운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분이 하시는 그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5시에 명상, 6시에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박형구 코치도 좀 쉬자. 좀 쉬고 좀 데이트도 좀 하고. 네, 5시 모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이게 계속 이게 제가 5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늦잠 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밤을 꼬박 샜어요. 거의 1시간, 2시간씩 잤거든요, 계속. 저는 제가 참여하고 좋은 게 아니면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진짜 명상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인사이트, 제가 요즘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글감을 많이 올리는데 다 명상과 걷기를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남기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볼까? 새벽 시간. 여러분 다 새벽 시간 얘기하셨어요. 의자에서 자꾸 멀어지지 않는 거. 예. 글쓰기는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키보드를 두들리는 거.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라이팅이라고 해서 어떤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글감을 먼저 모으는 거거든요. 새벽 시간. 진짜 새벽 시간에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 새벽 시간. 네? 노트북 켜놓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노트북 하나는 계속 켜놓거든요. 옆에다가. 그럼 이동하면서 조금씩 생각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많이 활용해요. 제목 주제 잡는 거.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책, 실행 계획을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당신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번 주 동안 무엇을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시도해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무엇을 시도해보시겠어요? 새로운 한 주, 이제 12월이에요. 그럼 12월 한 달만 딱 집중해도 책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투고하고 1월에 출간. 1월에 다 우리 책 내시면 저희 방에서 다 저자특강. 매일 저자특강. 여기 계시면 28분 매일 저자특강. 너무 멋있잖아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딱 12월 한 달만 고생한다. 12월 한 달만 아침에 1시간씩 쓴다. 매일 한 장씩 쓰면요 100일이면 되고요. 매일 2장씩 쓰면요 50일이면 돼요. 매일 3장씩 쓰면은 30일이면 돼요. 딱 100장 A4용지 딱 100장만 쓰면 책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채팅방에. 항상 그 사람이 정했던 걸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계속해야 돼요. 코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를 스스로 계속 고백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행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코치가 답을 주잖아요. 그럼 컨설팅인 거고요. 답을 주면 안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지? 나 이거 할 일도 많은데? 본인이 책 쓰고 싶으면서도 책 쓰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줘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끌어주지, 이게 뭐야. 저는 예전에 제가 견인차가 돼서 막 끌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고 그분도 안 끌려고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박형 코치는 화만 내고 지랄만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스스로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책을 쓰는 목적을 먼저 정리한다. 좋아요. 책 쓰는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 없고 1개월에 끝내버린다. 네, 좋아요. 각자 이야기하셨던 거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채팅방에. 오늘 좋은 의견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대로 책 쓰기 수업 하나 만들면 되겠네. 우리 우경아 대표님 아이디어 다 가져가시네. 네. 왜 써야 하는지를 정한다. 그럼 책 쓰기 모임 첫째 날은 왜 써야 되는지 써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쭉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확할수록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 이번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할 때 제 영어 선생님이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 10가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냥 가고 싶어서 사실.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으면요.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명확할수록.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써보라고 하니까 이 동기가 내적 동기라고 해서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가 돼야지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왜 써야만 하지? 내가 굳이 써야 되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굳이 써야 되나? 그게 명확하면 쓰는 거고요. 아니면 때려치는 거예요. 왜 책 쓰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저 요즘에 탈모가 올 것 같아. 나 지금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머리카락 그거 하는 샴푸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도 앉아서 글을 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래서 요즘에 서서 써요. 서서. 스탠딩 책상.
누가 서서 책을, 김종원 작가님 서서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스탠드 책상. 왜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 언제까지 쓰느냐, 네. 쓴 후 어떤 모습을 기대하느냐, 쓰는 시간, 하루에 쓰는 시간은, 비용은.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하루에 저 같으면은 100만 원을 받고 하루 안 쓰면 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3개월 프로젝트. 3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달 프로젝트. 하루 안 쓰면 3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하루에 한 달 프로젝트 90만 원. 30일 동안 30꼭지 쓰면은 100% 환불. 하루 안 쓰면 30만 원. 3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쓴다니까요, 밤 12시까지? 어떻게 해서든 쓴다니까요? 3만 원 아까워서. 네, 목소리에 항상 에너지는 넘칩니다. 12월에 블로그, 소책자, 전자책, 5시 기상, 카톡 참여하기, 집에서 1시간 쓰기, 출근 전 1시간 읽기, 아이디어 메모. 너무 좋아요. 책 쓰는 환경 세팅하기, 새벽 시간, 잠자기 전 노트북 켜놓기, 하루에 3장 쓰기, 못 쓰는 건 주말에 보충하기, 함께 쓰는 사람들과 벌칙 정하기, 벌금. 네, 너무 좋아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최은희 선생님 내일 제출하는 거 엄마 공저 그거 좀 쓰셨나요? 내일 엄마 12시가 내일. 지금 그거 써야지 여기 참여하시면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나도 그거 해야 돼. 아까 엄마랑 막 계속 통하면서 엄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까 통하다 막 엄마랑 볼 뻔했는데 엄마 언제 가장 행복했어? 그랬더니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잘 되니까 행복하지. 아들이 어떻게 잘 되는데? 그럼 모르지. 엄마 언제 가장 힘들었어? 그 아들 새끼 하나 있는 거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힘들었지. 어떻게 힘들었어? 그래서 너 껴안고 같이 죽자고 얘기했었잖아. 하는데 아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엄마 맨날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맨날 그러는데 용돈 드릴 때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이번에 그 공저 프로젝트를 해서 저는 공저가 처음에는 사실 공저가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근데 처음에는 어떤 공저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혼자서 100페이지 쓰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10장씩만 쓰면 되는 거예요. A4 10장. 그럼 책이 한 권 출간되고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런 성공 경험을 해보는 거, 그 출간의 사이클을 한번 돌아보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드세요. 어떤 그런 모임에 참여하셔도 되고, 내가 리더가 되어서 모임에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아야 돼요. 룰을 만드는 거, 서로 룰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당신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별표 5개예요. 제가 이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코칭을 해준 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 코치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혼자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코치한테 했다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때 코치는 칭찬과 인정. 코칭의 50%는 칭찬과 인정이에요. 질문 스킬, 칭찬 스킬, 인정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치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알아서 했으면 진작 책이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약간 지랄 코칭이라고. 네, 사실 이 코칭한테 되게 승질을 내면 안 되는데 좋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했으면은 진작 썼겠지. 이렇게 지랄을 해도 안 하는데.
저희 메신저 유치원에서는요, 지금 다 내보내고 있어요, 인원. 3일 동안 글 안 쓰면요,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저희 10분 독서, 10분 글쓰기. 여러분 이거 빨리 얘기해 주셔야지 정리해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글 썼는지 안 썼는지 코치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에 작성한 거를 카톡방에 올린다. 박형 코치한테 보내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더 지랄을 해야 돼요? 지랄 코치도 필요해요? 그쵸, 인증톡 보내기. 예, SNS에 인증하기. SNS에 인증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박정희 선생님, 박사또님, 박코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랄입니다. 네, 칭찬이죠? 블로그에 진도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기록한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한다. 그쵸? 카톡이나 카페로 오늘 쓴 글 인증한다. 좋아요. 블로그에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글을 공유한다. 엑셀 인증표를 활용한다. 단톡방에다 매일 내가 한 결과물을 인증해서 올린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별표 5개요. 여러분이 이걸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별표 5개요. 다음 만남을 약속 잡는 거예요. 사실 코칭이 한 번으로 정리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5회에서 10회 코칭을 진행합니다. 다음 만남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오늘 코칭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배우셨나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코칭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어요?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코칭 회당 100만원밖에 안 받을게요. 그러면 100만원만 받을 테니까 다음 코칭 약속 잡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회 코칭 1000만원. 그래서 12월부터는 비용을 지금 평생회원은 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진짜 12월부터는 1000만원을 받을 거고요. 될 때까지 해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명만 할 거예요. 네. 박형 코치의 에너지를 느꼈다. 질문의 중요성. 실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쵸? 저는 질문만 했잖아요. 답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던. 절실함이 답이다. 그쵸? 네, 아무리 지랄해도 자기가 안 하면 꽝이다. 네. 질문의 중요성. 작게라도 실행한다. 작은 결과물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코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랄 사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채팅방에다가, 저희 참여하신 카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요거 파일이랑 영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다 했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으니까 후기 남겨주신 분들, 요거 파일이랑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